일단 떨어지면 아픕니다. 균형 있는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더 아파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에서 꼭 이겨서 균형 있는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아셨죠? 지난해 이맘때 박광원 TV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용기를 많이 얻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정말로 이렇게 편하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박광원 TV 앞에 섰습니다. 네, 우선 저의 최근에 움직임과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고 오랜 시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기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픈 기억을 여쭤보세요. 아픈 기억이죠. 이 떨어진다는 게요, 똑같아요. 떨어져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침대에서도 떨어져 보셨고 어렸을 때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진 그런 기억도 있을 텐데요. 일단 떨어지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떨어졌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떨어지고 아픔의 시기가 있었고 또 사실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고 되돌아보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가, 이런 자기를 더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 당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그것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떨어질 때 아픔, 그 다음에 성찰, 이제 더 아파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더 아파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에서 꼭 이겨서 정말로 아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더 많은 의원님들과 만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당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잡고 당이 더 단합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의원님들이 저에게는 교과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분들의 지혜를 제가
얻을 수 있고 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경험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절실해졌다. 더 이상 아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준비했다. 되돌아보게 돼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많이 생각해서 준비를 했다.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셔도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원내대표 과제가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원내대표는 정말로 바쁜 자리입니다.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원내 전략을 세우고 원내 운영을 책임지고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정말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의원들 사이에 또는 국민과 우리 당 사이에 과연 부족한 게 뭔가, 이건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소통이 첫 번째 같아요. 그 다음에 균형,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물체와 또 조직과 기구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비행기는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날 수 없고요. 자동차도 바퀴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균형이 잡혀야 힘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좋은 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균형 있는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소통은 우리끼리도 합니다. 우리끼리 당 내에서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간의 소통, 균형 있는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을 위한 그 변화의 보완제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당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이나 또 당직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미흡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보완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당을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보완제.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차게 싸운다는 건 대처럼 꼿꼿하게 이렇게 강하게 이런 뜻일 텐데요. 사실 저는 싸우는 걸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면 그걸 피할 마음은 전혀 없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MBC 보도국장 때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정부와 굉장히 강하게 맞섰는데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보도국장을 일찍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었고, 법사위원장을 할 때,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할 때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잠시의 주저도 없었습니다. 이미 당의 방침이 섰고 저도 이 길은 가야 될 길이다 하고 판단이 서면 제가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을 즐겨 하진 않지만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당과 때로는 타협도 하고 절충도 하고 또 원내대표 간에는 긴밀한 협상도 할 겁니다. 반드시 성과 있는 타협, 성과 있는 협상, 이것을 모토로 원내대표를 정말로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원내대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남아있어요? 최근 당직 개편을 통해서 당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느끼신 당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우선 당이 균형을 잡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깨지면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당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게 불만이든 아니면 지적이든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인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도 그 의원님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정당을 보고 국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지금보다 더 보내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 물론 국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우리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다수국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수국민들이 봤을 때 인적 쇄신이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소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 저는 선거 결과인데요.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정말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구나. 단합과 통합을 위해서 소통의 적임자를 골랐구나 하고 판단하신다면은 아마 저는 국민들의 신뢰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원내대표 경선도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이 잘 될 거라 보시나요? 저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하나, 단일한 색깔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된 조직이거나 단합된 조직이라고 믿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은 다양성 위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단합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배려하면서 그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단합과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용광로는 모든 철과 이질적인 것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높은 열로 녹여서 하나의 새로 만들어내는 것, 정말 쓸모가 굉장히 좋은 철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저는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당 안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힘을 하나로 만들어서 녹여내는, 그래서 정말 쓸모있는 철로 만들어내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쓰임새가 좋은 철로 만들어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변화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당의 어떤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임을 우리가 더 많이 얻는 건데, 그 단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신임을 얻는 핵심적인 요건이고, 단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또 그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운영이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 이것도 원내대표의 역할일 수 있고요. 또 당내에 어떤 다양한 견해가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어느 한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균형을 잃었을 때, 견제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쓴소리가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그런 노력, 그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의원님 모두들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할 때 민주당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다양성 얘기하는데 어디다 편집해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훌륭한 역량을 갖고 계시고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가치와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노력, 용광로가 철을 만들듯이 정말로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를 정말로 조화롭게 서로 선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모아내는, 아우르는 어떤 포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의원님들도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스스로를 포용할 줄 알고 또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다 우리의 문제로 삼아서 국민들과 함께 서로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로 원내대표의 그런 과제 가운데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봤어? 원내대표? 원내? 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한다기보다 대리하는 역할이 맞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훌륭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앞장서서 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거 언제 또 한다는 거예요?